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새로운 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토대목 작업한 그것 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전공하지도 않았고 집 한 채 지어본 게 경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하는 것들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도 했다는 거를 그냥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좀 더 좋은 집 짓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경험이 아주 일천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진에 있는 거는 토대목으로 사용되는 방부목인데요. 저희는 햄퍼 4등급을 썼어요. 보통 햄퍼 3등급을 많이 사용하는데 4등급이나 3등급이나 가격 차이가 뭐 크게 나지 않아요. 뭐 몇천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아주 예. 토대목으로 보통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썼더라?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해봤자 몇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토대는 어쨌든 가장 기본이잖아요. 집의 전체 무게를 받쳐주는 어쨌든 보면은 구조목이니까 좀 좋은 거 쓰시는 게 한 등급 위를 쓰시는 게 뭐 좀 정신 건강에 더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은 되게 좋은데 속은 엉망인 집이 있고, 아니다,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겉도 좋고 속도 좋고, 나머지 하나는 속은 되게 알찬데 겉은 좀 후줄근한 그런 집. 저는 제가 지은 집이 세 번째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조금씩 나오겠지만 저희 집은 딱 그런 직사각형 형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되게 심플하거든요. 겉에서 보기엔 좀 후줄근한데 나름 되게 어쨌든 그러니까 좀 좋은 자재를 사용하세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토대목을 각각 앵커 볼트에 맞춰서 구멍 뚫으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은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 일도 많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구멍을 최소한으로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구조목에서 골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방부 토대목인데 기초가 최대한 그 계획에 맞아야지, 레이아웃과 맞아야지 되는 거지. 기초부터 틀어지면 위로 올라와서 점점 틀어질 거 아니에요. 맞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초와 구멍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구멍 최소한을 뚫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선택한 방법이고 제가 한 방법이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방법을 선택했고 이렇게 했더니 구멍을 적게 뚫었다, 최소한에 뚫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 거고 대신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앵커볼트 위에다가 구조목 올리고 망치로 때려서 마킹을 합니다. 근데 이 기초의 레이아웃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방부목을 위에 놓는 게. 왜냐면 앵커볼트가 상당히 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맞추기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구멍을 좀 크게 뚫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어프로치가 그 여분이 남으니까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좋을 건 없잖아요. 구멍이 많이 뚫린다는 건 어쨌든 얘가 가장 밑단에서 어떤 강력한 바람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버티게 꽉 잡아주는 건데, 기초와 함께 일치하게 되는 건데, 구멍이 크게 뚫린다면 그만큼 그 파워 잡아주는 게 적어지겠죠. 와셔를 큰 걸 쓴다고 해도.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목줄이나 실을 이용해서 토대목의 놓일 위치를 기초에 표시합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목줄이든 뭐 실이든 뭐 좋아요. 근데 먹줄은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오면 다 지워집니다. 대신에 실은 그런 건 없지만 움직이는 거죠. 건드리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표시는 이렇게 정확한 가이드가 되기는 어려워요, 실은. 하지만 이런 장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앵커 볼트 각각의 위치를 재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끝면에서 앵커 볼트가 위치해 있는 점을 각각의 점을 재야 돼요.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저건 편의상 7cm라고 지금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림에 그린 것처럼 직선과 삼각자를 이용해서 앙카볼트의 위치를 구조목에 표시해 주세요. 당연히 토대목은 아까 전에 그려놓은 그 레이아웃에 맞춰서 위치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토대목이 표시된 수직선에 아까 전에 잰 A에서 B의 거리가 7cm니까 7cm를 표시하면 고기가 이제 구멍을 뚫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앵커볼트의 두께에 맞춰서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저는 몇 앵커를 썼더라? 하여간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했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구멍 딱 맞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단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레이스 방수 시트예요. 그리고 그레이스 방수 시트를 각각의 그 토대목의 길이에 맞춰서 미리 잘라 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실러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런 발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스티로폼도 아니고 비닐도 아니고 하여간 좀 뭐라 그럴까, 되게 허당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보일러 같은 데 가면은 감싸주는 은박으로 된 단열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좀 되게 조악스러워요. 실제로 이 실실러라는 거를 보시면. 근데 실실러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이 콘크리트와 방부목이 만나는 거를 직접 닿는 걸 방지해주고, 또 하나는 기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직접 만져보고. 그래서 방수 시트를 주문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방수 시트 같은 경우는 자착식이고 구멍이 뚫려도 막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봤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고 믿을만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직접 보셔야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걸 방수 시트를 사용했어요. 실질로도 사용했지만 이다지는 이제 붙여준 거죠. 방수 시트를 붙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수 시트로 아랫면이랑 옆면을 짜줬습니다. 토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롭지만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실실러를 붙여줬습니다. 뭐 안 하긴 섭섭하고 뭘 큰 기대는 하지 않으면서 했어요.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로.
자, 이건 제가 사용한 와샤예요. M16 그리고 50mm 3T란 사과 와샤인데 M16은 뭐 모델명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으로선. 50mm는 가로 세로 50mm짜리고 두께는 3T짜리 3mm짜리예요. 따로 주문을 했는데 와샤는 좀 좋은 걸 쓰세요. 두꺼운 거를. 그냥 안카 볼 때 딸려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 되게 얇고요. 저도 스텐 안카를 써서 규정에 맞게끔 했는데 와샤는 좀 따로 주문해서 얼마 안 해요. 따로 주문하셔가지고 두툼한 걸로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좀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약간 그 과정에서 좀 후회라면 후회고 뭐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설계할 때 토대를 1단으로 했거든요. 1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중 토대를 하고 이제 밑갈돌이 순으로 들어갔는데 토대를 2단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2단까지 앵카볼트가 잡아주면 좀 더 잡아주는 힘이 강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목이 단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재를 밑에 많이 쌓는다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1단으로 했는데, 그래도 2단으로 했으면 2단까지 와샤가 잡아줬으면 좀 튼튼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잡아줄 정도 이건 좀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게 하긴 한데 뭐, 근데 뭐 본고장에서도 이렇게 1단으로 하니까 뭐 크게 무리는 아니었겠죠. 근데 조금 더 튼튼한 집을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세게 부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2단 토대도 2단까지 앙카볼트로 잡아주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일단 그렇다는 거. 그리고 좀 와샤는 좋은 거 쓰세요. 진짜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와샤도 조일 때 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부에 이제 세트 안칼 사용하잖아요. 내부용인데 일단 스텐으로 된 걸 저는 다 사용했고요. 스텐 304 세트 안카라는 거 사용했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케미컬 에폭시라는 걸 가면 따로 팔아요. 세트 앵카용으로 케미컬 에폭시라는 제품을 파니까 그걸 같이 사용하시면 좀 더 단단하게 이게 앵커 볼트가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참중고 하셔서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것도 기초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한 거 볼트 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거든요. 네. 근데 임팩트 드라이버 조일 때는 임팩트 드라이버 쓰시면 계속 조이거든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이는 힘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임팩은 계속 조이니까. 이거 말고 전 요런 거 하실 때는 토크 드라이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조일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밑에 실실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조여지거든요. 굉장히 조여지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앵커 볼트가 있는 데는 꾹 조여지는 거고, 앵커 볼트가 중간중간에 앵커 볼트가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앵커 볼트가 없는 면, 그러니까 앵커 볼트 사이는 이 나무가 밑에 실실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단차가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앵커 볼트가 있는 데는 땅과 실실러까지 완전히 밀착이 꽉 되는 거고, 그 사이의 방부목은 토대목은
살짝 뜨는 거니까 단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토크 드라이버로 토크 값을 일정하게 해서 뭐 토크 값을 15로 준다거나 뭐 토크 값을 10으로 준다거나 그러면 일정하게 조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임팩트 드라이버는 사람이 이 강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균일하게 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건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실 때 토크 값이 있는 드라이버를 쓰세요. 그게 좀 더 균일하게 조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 본드가 있어요. 접착제가 나사가 풀리지 않게 해주는 전용 본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근데 그게 좀 대용량씩만 팔아서 저는 그냥 구매를 안 했는데 그런 거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스프링 와셔만 써셔도 풀림을 방지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 추가로 말씀드린 게 물빠짐용 틈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대략 1.5cm였나? 1cm인가 이렇게 이 토대목 1단에 토대목을 띄웠거든요. 이게 왜냐면 비 같은 게 오면 작업 중에 이게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사실 저는 골조를 꽤 오래 했는데 몇 달 한 것 같은데 그럼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겠지만 비가 오면 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토대목 다 쌓여 있으니까 그럼 굉장한 일이거든요. 나무에도 스며들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틈을 만들어 놓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물 퍼낼 일도 없고 좋은데 저는 1cm 정도로 했는데도 이게 계속 작업을 하고 뭘 하다 보면 톱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고 뭐 먼지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cm로는 부족한데 만약에 하실 거면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틈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렇게 공곡이 생긴다는 거죠. 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뭐 나무로 방부목으로 막아도 되고 뭐 스티로폼으로 막아도 될 테고 뭐 폼을 써도 될 테고 뭐 막으면 되긴 하는데 아니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이음매가 없는 게 좋다 한다면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비가 만약에 오면은 그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매번 물 퍼내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많이 여러 번 비가 왔었거든요. 그 해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배 저렇게 틈을 만들어 놨는데도 몇 군데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신경 쓰셔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 보시고 저렇게 틈을 만들 것인지 아니 그냥 만들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토대목 1단을 토대목 1단을 고정을 하셨으면 이제 2단을 올려야겠죠. 토대목 2단을 올려야 되는 거고 뭐 이 토대목의 높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스티로폼의 두께와 나중에 그리고 방통의 두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고려해서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토대목 2단까지 했습니다. 2단을 하려면 그 위에 이제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앙카볼트에 그 너트가 있고 와셔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볼트와 와셔를 위치를 표시를 하고 그걸 깎아냈어요. 여기 보시면 드릴로 파내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어떻게 파내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파냈고요. 그 높이까지 두께만큼 파내서 덮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 위에 거기를 실리콘을 메꾸고 덮었어요. 혹시라도 그 비면 어쨌든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둥근 와샤를 썼으면 일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각 와샤를 해서 그 당시엔 제가 트리머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팠는데 굳이 트리머가 아니더라도 둥근 와샤로 했으면 둥근 와샤 큰 걸로 해서 두꺼운 걸로 썼으면 나비 비트로 그 사이즈에
이렇게 나비부터로 자르면 일이 훨씬 적었을 텐데 저건 드릴로 일일이 따내고 끌로 따내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와셔를 둥근 와셔를 한다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기로는 책에서 보고 이러기로는 그 권장이 사각 와셔였거든요. 50mm 이상. 그래서 저는 그때 사각으로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대패질을 위한 준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 기초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대패질에서 2단 토대목에서 대패질로 잡아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한 1mm에서 2mm 정도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 오차를. 이제 매뉴얼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3인치 대패를 사용했고 미리 이런 그런 접시 길이로 비트로 구멍을 내고 홈을 내주고 그 안에 피스로 임시 고정을 했어요. 대패로 해야 되니까 못머리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패날이 상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피스로 접시머리로 길이로 구멍을 내주고 피스로 깊이 박아놨어요. 임시 고정한 상태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대패하기 전에 레벨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오차를 한 번 더 확인했고요. 그리고 표시해줬어요. 그 다음에 먹줄을 튕기거나 줄을 걸어서 제가 깎아내야 되는 라인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것들을 다 잡아서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패질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사전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3인치로 대패질을 하는 흔적이고요. 굉장히 많이 맞추려니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최종적으로 오차를 거의 없이 만들었고 대패가 3인치 대패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5인치 정도 대패가 되면 좋은데 5인치 대패는 굉장히 비싸요. 3인치는 좀 부담이 없는데 5인치 대패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서 어쩔 수 없이 3인치를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여기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수평자를 이용해서 수평자 좀 깎고 수평자로 확인하고 깎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수평도 맞춰야 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진처럼 대패질이 끝나면 방부액을 발라주세요. 저는 스테인이 아니라 방부액을 썼거든요. 스테인보다 낫겠죠, 방부액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대목 일단은 마감을 했어요. 영상으로 근데 굳이 영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 영상으로 하는 게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영상은 또 렌더링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걔가 렌더링이 아니라 불러와서 하여간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그래도 영상을 보는 게 낫다, 아니다, 필요 없다, 이거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제가 그걸 보고 보신 분도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댓글들이 좀 있어서 되겠지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댓글 한 번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저도 댓글 쓰기도 뻘쭘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예전에 처음에 집 짓기를 하게 된 게 연인신랑님이라고 카페에서 그분이 연재한 걸 보고
아, 나도 이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연재를 되게 자세히 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그분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직접 집 지을 용기를 아니 어떤 가능성을 봤었거든요. 그분이 집 짓는 걸 보고. 그런데 물론 뭐 이론과 현실은 좀 많이 달랐지만, 실전은 많이 달랐지만, 어쨌든 저도 그분처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토대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목조주택은 그렇게 이렇게 경과되나 해야 되나, 이렇게, 예, 뭐라고 적확한 단어가 안 떠올리는데, 이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집 자체의 구조가. 왜냐면 이 나무라는 걸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토대목과 2단 토대목과 스터드 밑갈돌이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홀드다운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히 써야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생략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지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편적인 자재는 아니었어요. 그냥 못으로 얘네들이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못으로. 물론 저는 그래서 그 두꺼운 볼트로 16인치 단위로 다 일일이 다시 추가로 박아줬거든요. 못으로도 했지만 또 16인치 단위로 또 엇갈려가지고 그 조금 볼트로 체결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조금, 뭐 이건 나중에 또 계속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번 거는 제가 영상을 안 넣을게요. 안 넣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나 영상을 좀 그래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예, 하여튼 그거 좀 반영을 해볼게요. 하여튼,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